자, 포도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포도법이에요. 자, 포도법 내용 들어갑니다. 들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이 포도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각도, 즉 30도, 60도, 90도는 그냥 대략적인 이 정도의 크기가 30도야, 이 정도 크기가 90도야 이렇게 배우기는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 각도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30도 곱하기 1 그냥 실수로는 가능합니다. 30도 곱하기 3 90도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30도에다가 즉 각도에다가 길이를 곱하지 못했어서 그런 단위가 없거든. 각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각도는 60분법이라고 해요. 야, 안 들을래? 60분법이라고 해요. 왜 60지법이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GPS 좌표 나타날 때 그것도 60분법이거든. 그러니까 뭐 위도나 경도 나타낼 때 뭐 몇 도, 몇 시, 몇 분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GPS 좌표 나타낼 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60분법, 즉 60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60분이 흘러야지 1시간이 흐르는 거지. 그치? 즉 단위가 하나 올라가게 되는 게 60까지 숫자가 올라가야지만 단위가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런 게 60진법이에요. 그런 이러한 60진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길이하고의 연산이 불가능했었어요. 아예 좀 설정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60진법에서의 우리가 각도를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도로 변환하게 돼요. 그럼 이 새로운 각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호도법이야. 그래서 호도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각도의 실수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다시 새로이 정의 내리는 거야. 각도를 다시 얘기한다. 각도를 다시 새로이 정의 내리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이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었어요. 코의 길이도 만약에 R이 되는 길이가 R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의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냥 1이 되는 거야. 선생님,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사실 있기는 해요. 라디안이라고 해서 1라디안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굳이 라디안 안 붙여도 돼요. 즉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1, 실수 1이라고 부르기로 새롭게 다시 정의 내린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왜 1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그냥 약속을 한 거거든. 알겠지? 선생님 전화번호요. 010-4002-8844. 왜 그거예요? 이유가 있니? 없잖아. 그치? 그냥 그렇게 하기로 정의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 근데 너희들이 사실 이걸 본 적은 사실이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1라디안 이렇게 갖다 붙였어. 또 여기다가 1라디안을 또 갖다 붙였어.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180도 각도가 되려면 여기 0.14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서 즉 1라디안씩 즉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 0.14라디안 그럼 뭐가 돼? 3.14가 되지. 됐죠? 수학학원 이름이죠? 3.14.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14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 즉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파이가 너희들이 60분법에서 배웠었던 180도하고 같은 거야. 왜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약속이야. 파이 라디안이 정확한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파이는 180도하고 같습니다. 잠깐만.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벨소리로 해놔야지. 뭐야? 왜 벌써 조리 중이야? 아이씨. 벌써 조리하면 안 돼. 수업해야지. 수업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갑시다. 양변을 2로 나눕시다.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파이는 지금부터 90도예요. 그러니까 2분의 1파이를 바라보지만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이 정도의 각도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2분의 1파이 그러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90도 각도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새롭게 다시 새롭게 각도를 다르게 부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4분의 1파이는 얼마겠어요? 45도가 되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3분의 파이가 60도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눕시다. 6분의 1파이, 6분의 파이가 30도가 됩니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외워. 외우는데 굳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 6, 3, 18, 3, 6, 18, 29, 18입니다. 180도예요. 전부 다 180도예요. 됐죠? 바꾸는 방법 공식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굳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180분의 1 파이가 1도이다. 이런 거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게 필요 있니? 그러면 우리가 15도는 뭐가 되는 거야? 양변 15 곱하면 돼. 180분의 15파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공식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지금부터 다시 이 정도 각도야. 그러면 너희들은 코드법으로서의 각도가 새롭게 다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같은 거니까. 자, 거기서부터 자, 그러면 각도의 실수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우리가 길이를 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실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실수 곱하기 길이 가능한 거잖아. 2 곱하기 2m 가능하잖아. 그럼 4m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것 같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실수화를 하였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 곱하기 길이가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부채꼴에서 나타나는 공식들을 한번 배워보자. 자, 부채꼴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반지름은 R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부터 중심각은 거의 대부분 미지수 세타라고 하는 각을 미지수로서 사용하게 돼요. 문자를 새로 쓰게 돼요. 보통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다 쓰고요. 넓이는 S로 우리가 하게 되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L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 R과 세타를 가지고 어떻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L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래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됐나요? 근데 180도가 파이잖아. 360도는 2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L은 R세타가 공식이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면 나오게 돼요.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넓이는 어떻게 되나 보자.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가 돼요. 맞죠? 근데 사실 요거 조금 그렇긴 해. 세타는 지금 나는 이거 호도법으로서의 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호도법으로서의 각도인데 360도 분해라고 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분의 중심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2파이, 360도 분의 중심각.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분됐던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약분되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은 받아들이고 암기해야 돼, 그냥.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너희들이 이제 배웠던 게 나와.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세타거든? r 세타를 배웠지. r 세타는 l이거든? 그래서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2분의 1 r l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 l. 그게 여기서 나와. 수진아, 들리니? 내가 눈부신 게 아니고? 햇빛이. 어디? 어디 책이야? 이 책이야? 너 눈을 정면으로 이렇게 빛이 찌른다잉? 됐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호도법으로 바꾸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아까 얘기했었죠? 됐죠? 그러면 330도는 뭐가 돼요? 180도 분의 330도 파이하고 같습니다. 각도도 약분됩니다. 이렇게. 도도 약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00 약분되시면 돼요. 그래서 18분의 33파이가 되겠죠. 근데 3으로 더 약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도 이런 거 연산할 때 그냥 어떻게 하냐면 파이는 뭐랑 같아? 18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파이는 180도하고 똑같으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일반각꼴로 나타내래요. 자, 6분의 17파이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360도는 2파이와 같다. 360도는 2파이하고 같다. 얘는 6이 12. 얘는 그래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면 2파이는 한 바퀴 돈 거니까 의미 없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에 뭐 30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몇 바퀴 돌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 시키는 거였죠. 그럼 얘는 몇 바퀴 돌았냐가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곱하기 n. 이게 n 바퀴 돌았어요. 돌고 나서 6분의 5파이하고 겹칩니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4파이 플러스 5분의 8파이죠. 선생님, 얘 5파이 플러스 5분의 3파이잖아요. 5파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왜? 2파이, 4파이, 6파이가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니까. 그래서 4파이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즉 동경의 위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자. 동경의 위치는 2파이 곱하기 n 몇 바퀴 돌고 나서 5분의 8파이입니다. 이렇게 갖다 쓰시면 일반각으로서의 표현입니다. 이게. 자, 가로 1번, 가로 2번 각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래요. 가로 1번, 가로 2번 구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가로 2번은요. 지금 각이 뭐로 나와 있죠? 60도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예인아, 60도는 몇 파이? 그래, 넌 그걸 생각해. 18. 그걸 생각해. 6, 3, 18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야. 자, 완성시키세요. 자, 빨리 보죠. 봐. 자, 4번, 5번은 그냥 호도법은 60분법은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R은 4. 다음, 호의 길이가 2파이, L은 2파이.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 중심각의 크기, L은 R 세타, 공식 생각하시고요. 2파이는 R 세타, 세타는 2분의 1파이, 즉 90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R L, 그래서 4파이가 넓이가 될 거예요. 자, 요거 필수 7번이 옛날에는 좀 단골 문제였는데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단골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서.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둘레가 8이래. 부채꼴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자, 최대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2차식 또는 산술기하 또는 기하적 해석 그런 건데,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왜? L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R-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넓이는 최대값이 4가 됩니다. 그러면 4일 때, 즉 R은 2일 때 넓이는 4가 돼. 근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중심각이거든. 자, R이 2야. 그럼 L은 4지. 2면 L은 4야. 그럼 중심각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공식 생각하지 마. 호도법이거든. 호도법은 호도법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야. 4 나누기 2가 2죠. 그러니까 중심각은 2예요. 2지. Very easy. 자, 그래서 과제 다 하시고요. 다음 내용 들어갑시다. 빨리빨리 나가야 돼. 빨리빨리 나가야 돼. 자, 삼각비입니다. 삼각비예요.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아시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아시죠? 아, 근데 잠깐만.
못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면 아니 잠깐만, 아니 다 끝났다고 안 그랬어. 이거 내용 설명 들어가면 니네들 이해시키는데 이거 1시간짜리거든? 잠깐만. 안 할 수는 없지. 라이트 셀을 피세요. 라이트 센 577까지는 당연히 과제고요. 다음 유형 나갑니다. (599번) 대표 문제 봅시다. 시초선 OX래요. 이게 시초선이죠. 시초가 되는 선, 시초선. 다음 동경 OP가 있습니다.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이각이 50도네요. 다음 중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이거 뭐야? 일반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50도예요. 그쵸? 50도인가요? 얘가 나타내는 각은 얘를 시초선으로서 50도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더하기 360도인 410도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360도를 또 더한 770도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50도 빼기 360도 하시면 마이너스 310도 또 얘랑 동경이 겹칩니다. 정답 2번이죠. 얘한테서 360도 빼면 마이너스 670도하고 같죠. 자, 그럼 얘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각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670도는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동경이 저기 위치에 온 거죠. 그렇게 각을 잰 거예요. 자, 602번 봅시다.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에이씨.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60도, 720도 이런 식으로 빼시면 돼요. 360도 빼니까 얼마예요? 150도죠. 즉 얘는 150도하고 같아요. 720도 뺐습니다. 720도 빼야죠. 왜? 두 바퀴 빼야죠. 그럼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나오잖아. 그래서 720도 빼니까 140도입니다. 360도를 빼세요. 130도하고 동경이 겹칩니다. 360도를 더하세요. 그래서 얘는 25도하고 동경이 겹칩니다. 720도를 더하세요. 100도하고 동경이 겹칩니다. 됐죠? 정답 몇 번? 그래. 2번만 1, 4분면이지. 자, 604번 보시고요. 세타가 1, 4분면에 가기 때 2분의 세타는 몇 4분면에? 나 이거 과제 안 냈니, 여기? 왜 안 냈지? 아이씨. 자, 이제 호도법으로 풀 거야. 60번 완서. 호도법을 풀 거야. 잘 봐. 자, 세타가 1, 4분면에 가길 때 1, 4분면에 가기래.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1, 4분면에 동경이 있는 거야. 2n 파이 플러스 2분의 1 파이.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그게 1, 4분면에 대한 표현이라고. 됐니? 자, 2분의 세타는 그러면 어디 쓸까? 양변 2로 나눠. 그러면 n파이 2분의 세타 n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 4분의 1파이는 45도랑 같은 거예요. 예인아, 거기 문 좀 열어놔 줄래? 혹시나 어떤 모르는 좀 약간 느낌 오는 아저씨 계시면 가서 받으면 되니까. 자, 얘라면 거기서 관찰하는 거야. 너가 딱 각도가
지인이 각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보이지 너가. 그래. 오면 알지. 아, n이 0이었을 때 n이 0이었을 때 0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0도 그치? 0 4분의 1파이. 그래서 뭐가 돼요? 1, 4분면이 됩니다. 누가? 2분의 세타가. 그러니까 얘를 보지만 45도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 같이 보여야 돼. 그냥 눈에 4분의 파이를 보는데 45도가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여야 돼. 나를 보지만 정우성이 보이듯이. 그래서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파이 뭐예요? 180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파이 플러스 45도. 그래서 몇 사분면? 3, 4분면이 되는 거야. 누가? 2분의 세타가. 자, n이 2였을 때 n은 정수거든.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요. 뭐예요? 0도, 그쵸? 시초선하고 같죠? 그 다음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요거죠. 그쵸? 몇 사분면? 1, 4분면. n에다가 3 집어넣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4 집어넣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세타는 1, 4 또는 3, 4분면에 각이 된다. 이건 너희들이 하세요. 각 세타에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에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공식이 뭐가 있었느냐? 빼는 거였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면 움찔움찔하는 거.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가 뭐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몰라요. 이것도 일사분면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일치한대요. 그러면 일치했을 때는 4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됐죠? 시초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n 파이가 됩니다. 3세타가 2n 파이니까 세타는 3분의 2n 파이가 됩니다. 아직이야 40분에 오신대. 아 이거 보면 지도 보면 되지?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지금 아직 출발 안 했어. 우리 여기 있는데. 다시 출발 안 했어. 순회역에 다시 출발 안 했어. 출발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세타의 값은 세타가 지금 0과 즉 3분의 2n 파이가 n은 정수예요. 0과 파이 사이래요. 그러려면은 n은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타 각은 3분의 2파이 120도하고 똑같거든요. 3분의 2파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또 해야 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세타예요. 이렇게 해서 3세타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같은 각 찾고 공식 만들어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3세타 앞에를 보는 게 맞아. 플러스 세타는 2n파이, 세타는 2분의 n파이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n은 3이죠. n 3 나옵니다. 그래서 n에다가 3 집어넣으셔서 2분의 3파이 그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2파이이고
넓이가 8파이인 그림 그려서 보세요. 넓이가 8파이래요.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입니다. 자, 넓이는 2분의 1 R L R은 8입니다. 그러면 세타는 얼마? 8분의 2파이야. 즉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지?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그게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을 그렇게 정의 내렸거든.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모선의 길이가 7인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모선의 길이가 7인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항상 얘를 전개하는 거죠. 모선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옆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이 갖다 붙죠. 얘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여기 세타 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비교를 통해서 중심각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얘의 둘레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4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G는 얼마?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중심각은 어떻게 정의 내려진다고 그랬어? 아닌데? 반지름으로 호를 나누라고. 그래서 7분의 4파이라고 얘기해야지. 얘 반지름이랑 왜 해? 얘 부채꼴이랑 상관이 없는 애인데. 이게 옆면이잖아, 옆면. 자, 그러면은 옆면의 넓이는 2분의 1 R 사실 중심각 걸 필요가 없었네요. 2분의 1 R L 더하기 얘 넓이 4파이. 응? 출발했대. 시간 늘어나네? 48분 도착 예정. 원래 계획대로.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개념 원리에서 필수 예제랑 똑같아요. 624번은 필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삼각비는 아니까. 얘나 그냥 시끄럽다. 문 닫아줄래? (15도) (30도) D점을 잡았을 때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해라. 그럼 탄젠트 15도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이 길이 구한 다음에 이 길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탄젠트 15도. 자, 탄젠트 15도의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길이를 내가 A라고 하면 잠깐만 외곽의 크기가 30도야. 그러면 15도 여기 얼마? 15도가 돼서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A가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다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30도, 90도, 60도 특수각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이 길이는 여기가 A니까 2분의 1A가 되고요. 60도가 바라보는 대변이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되죠. 따라서 탄젠트 15도는 이거 전체의 길이 A 플러스 2분의 루트 3A 분의 2분의 1A A 다 약분시키시고요. 위, 아래 2를 곱하니까 유리화를 시킵시다. 위아래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답 체크하는 거야. 그럼 니들이 이걸 안 풀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잖아. 그치?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야 얘들아. 잘 생각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과제는 629번까지 과제를 나갈 거고요. 아직 올라면 한참 먼 것 같아서 삼각함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간 또 늘었어. 6시 51분. 한 집만 배달 그걸 할걸. 괜히 나 늦게 오라고 그냥 일부러 그거 알뜰 배달 이거 눌렀는데. 알뜰 배달하면 나중에 온다고 그래서. 너 웬걸? 주문한 지 1시간 만에 와? 7시 전에만 오면 되지. 자, 보세요. 개념 설명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 함수입니다. 삼각 B하고 삼각 함수가 뭐냐면은 달라요. 삼각 B는 삼각형 안에서, 즉 직각 삼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변의 길이의 B가 삼각 B야. 그건 도형으로부터 나온 거야. 근데 삼각 함수는 삼각 B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정의 자체가 달라요.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우리가 자, 좌표 평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었고요. 동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였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동경 위에 있는 어떠한 하나의 점을 내가 X, Y라고 할게요. X, Y라고 하면 동경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은 거야. 그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X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는 Y가 된다는 거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여기 있는 핑크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원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라면 사인 세타는 우리가 알듯이 삼각비에서와 같이 R분의 Y,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의 세타는 X분의 Y야. 자, 이거는 삼각비로부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제 이걸 머릿속에서 지워봐. 그리고 이게 정이야. 지금부터는 사인 세타, 여기서의 세타는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그 동경 위에 있는 아무 점에서나, 오케이? 아무 점에서나 x좌표와 y좌표만 안다라면, 동경 위에 있는 아무 점에서나의 x좌표와 y좌표를 안다라면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알 수 있다야. 다시 얘들아,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얘도 핑크색 삼각형과 닮음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모든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얘 또한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동경 위에 있는 아무 점에서나 그 아무 점 중에서 하나만 안다라면 우리는 사인값, 탄젠트 값, 코사인 값을 다 알아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의 정의야. 지금부터는 이 정의를 외워야 돼. 사인 세타는 동경 세타에 대하여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야. 외워야 돼. 코사인 세타는 동경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의 세타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가 새롭게 다시 정의 내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얘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 세타였다라고 치자. 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2인 세타였다라고 치자. 동경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알아낼 수 있다니까? 그냥 이게 정의야. 사인 세타는 얘 원점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1,2니까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5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여기는 요거 각 세타가 몇 돈지는 몰라. 몇 돈지는 몰라. 우리 60분법으로 몇 돈지, 호도법으로 몇 돈지는 몰라. 그냥 2, 4분면에 있는 저놈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정의가 새롭게 된 것에 따라 루트 5분의 y좌표, 코사인은 루트 5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 분의 y좌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웠던 삼각 B하고는 다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 4분면의 각도, 이제 둔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각을 확장시킨 거야. 2, 4분면의 각도, 3, 4분면의 각도, 4, 4분면의 각도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이제 전부 다 알아낼 수 있게 돼. 모든 각들에 대하여 그 동경 위에 있는 아무거나 한 점만 안다라면 한번 해보자. 야, 잠깐만.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였다라고 치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오케이. 루트 3이었다라고 치자. 됐죠? 그러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2가 나오죠. 그럼 이거 몇 도야? 이거 30도지. 얘나 문 좀 열어줄래? 이거 몇 도야? 150도죠. 아닌데? 240도죠. 미안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오셨어? 받아. 아직 안 끝났어. 봐.
저런 것도 아주 착하게 잘 받으러 가네. 알았어, 알았어. 알겠는데, 잠깐만. 들던 거, 콜피스 몇 통이야? 콜피스가, 내가 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알겠어, 알겠어. 잠깐만. 이거부터 봐. 보라고. 그러면 동경 위에 있는 한 점을 알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사인 240도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가 돼요. 코사인의 240도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x좌표가 되고요. 탄젠트 240도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동경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한 점만 안다라면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상관이 없는 거지. 왜? 다 닮음으로 나올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점만 아무거나 한 점만 안다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알아낼 수 있게 돼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